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청년 대국민 소통장, 네, 청국장 오늘 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갈까요? 네, 오늘은 또 제 옆에 또 뉴페이스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바로 VIP로 오셨는데요. 네, 나기리님이라고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기린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기린입니다. 아. 벌써 나기린이 세 번 나왔죠? 그러니까 본명은 아닌 거죠? 예, 제가 지은 활동명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예, 나는 그냥 나를 의미하는 거고, 기린은 제가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좀 길고, 그래서 제가 지은 별명입니다. 네, 키가 많이 중량감이 크세요. 목소리에서부터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느껴져요. 생각해 볼게요. 목소리서부터 갑자기 저는 안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느낌이 달라요?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네, 아무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저 달타령님부터. 네, 저 한 주간 잘 지냈고 저번부터 류찬호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점점 시간을 더해갈수록 정부가 대처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외신에서 굉장히 계속 찬사를 했었지만 그 전부터,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잘 다뤄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외신이랑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이랑 이런 거를 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서 다행인데요.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완치자가 늘어나는 비중이 네, 맞아. 높아져서 골든 크로스가 지났으니까 이제 맞아. 이런 게 골든 크로스죠. 그렇죠. 이런 게 참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 외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칭찬하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가짜 뉴스에 되게 휩쓸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닿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보고 혹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맞나? 이게 내 안전에 도움이 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찾아봐서 그 자체적으로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예, 접근을 하니까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황이에요. 그리고 얘기가 새는데, 제 근황은요, 제가 253개 지역구를 맡았는데 이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예, 화이팅. 제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될지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예, 많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열정으로 오늘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열정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요. 결과요? 예, 저는 이게 또 열정만 보여주다가 한 달 갑니다. 저는 또 과정을 중시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도 네. 물론 중요하죠. 네, 그쵸. 결과로 책임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저희 류찬호님이 유익한 정보를 또 주실 거니까요. 다들 진짜 기대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이번 벌써부터. 거 대박입니다 오늘. 이렇게 띄워두시다가 제가 날아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소중한 VIP 나기리님, 네, 자기 소개 겸 뭐 이렇게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도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뭐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저도 뭐 활동을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뭐 집에서 잘 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랑 알게 된 계기는 그 노무현 재단 리더십 네네. 학교 오. 3기에서 수료를 했고, 여기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었죠. 네. 자칭. 네. 네. 방금 약간의 텀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뵙게 된 것 같네요. 네. 이게 그 노무현 그 뭐 이 재단 관련된 펜인가요? 네, 그때 우리 다 받았던 건데 네. 집에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럼요. 당연히. 저는 예. 이거 뭐 애착 펜 사은품으로 중에 갖고 오신 거예요?
가자 오늘 이벤트를 하나 해가지고 예, 사은품으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잘 쓰고 네. 바로 차단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노무현 재단 그 청년 리더십 과정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놀이하기라고도 했는데 3기를 저희가 무사히 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나기리님을 모신 이유가 이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오. 특히 이 온라인 생태계 되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저희가 또 언론팀으로 음. 그 류찬님도 언론팀이긴 한데 그 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시겠다 선언을 하셔서 저희와는 또 다른 걸 하고 계시죠. 예, 저번에 그 한번 공개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얘기를 제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과 감사를 예, 그때 응원 감사 필요 없고 대안을 달라 하지 않았어요? 예, 대안이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포털을 직접 두드리는 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여론을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전국에 모든 게 휩쓸리기 그쵸, 때문에 그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럼요. 예,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만큼 또 찬원님이 고민 깊게 하시고 결과로 또, 결과로 또 결과로 과정도 예.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결과를 이쯤 되면 결과를 달라 예. 다 노력하는 거 알겠다. 네, 왜냐면 네. 이게 사실 정치권이랑도 이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댓글 그렇게 다세요. 실제로 이 응원하고 믿고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들이 이제는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지쳤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4.15 이 총선 결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정치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은 국민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또 투표 독려도 하고 그렇게 네. 해야만이 겨우 이제 한 발짝 또 떼는 거라고 봐서 그렇죠. 예, 투표 다들 하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예. 적극 투표층이죠. 지금 뭘 또 꺼내셨습니다. 나기리님이. 아니요, 예, 투표 열심히 해야죠. 네. 뭐 비장한 걸 준비하시냐. 이거를 또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근데 그 궁금하신 분들은 나기리님이 아까 막 기린 갔다 오셨잖아요. 유튜브 오셔서 구독도 한번 누르고 봐주시면 좋아요도 네, 누르고. 제가 그 나기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따 유튜브 생태계와 관련된 것들 제 의견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제 유튜브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근데 되게 묵직해서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 소개 라디오 한번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어떤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냐면요. 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 뭐 간단히 좀 짚고 그다음에 그 비례연합정당 얘기 그 오늘 네. 이제 또 그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과 노무현 재단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각자가 느낀 점들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그 온라인 생태계 구축 네. 이거 프로젝트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정의당의 지금 그 1번 비례 1번. 딱 지난주에 새날에 나왔을 때가 제가 딱 그 글을 올리고 나서였나요? 거의 바로 네.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당연히 또 갈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여전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이 이어서 그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오늘. 많은데 이게 짧아요. 이렇게 얘기만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면 이거 뭐 밤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아닌데. 네. 아무튼 오늘도 또 그 마지막 부분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되죠. 류찬우님의 분석. 네. 기대하고 지역구를 있습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예, 막 지역구 오. 저번에는 그래서 또 그 종로랑 막 광진이랑 이런 데 또 말씀해 주셨는데 류찬우의 손. 그래서 류찬우가 다 이걸 손수 분석해 오는 엑셀로. 예, 엑셀로. 진짜 기대되네요. 엄청 기대됩니다. 예, 부담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도망치고 예, 싶네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수를 한 번씩 치거든요. 이게 본인이 딱 하고 이따가 또 나기님 박수 한번. 박수 소리도 뭔가 중저음인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자, 뭐 이런 느낌. 예, 막 느낌이 다르게 독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코로나 뭐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크게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디어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그 박능우 장관님인가요? 네. 그 막 이렇게 그 기동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는데 절대로 그냥 뭐 방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막 너무 안 좋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통계 그런 수치만 보면서 묵묵히 가겠다. 와, 저 좀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가 항상 선진국 근처에 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 스스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 따라가는 건 빠른데 과연 이제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네. 시기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빛나는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을 보는 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나기리님. 우선 그 루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확진자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하루에 한 100명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치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위로가 되네요. 비웃는 게 아니고. 달타령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대한민국의 저력 약간 항상 이런 뭐 코리아 신화 같은 거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패스트 팔로워로서 이때까지 해봤다면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다른 나라들에게 제시하는 사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게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고집 부리면서 이거 우리랑 안 맞다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들도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막 이거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아예 뭐 검사 수 자체가 뭐 이때까지 한 건 하루로 치면은 100건 좀 넘는 양을 그거를 했대요. 검사를. 우리나라가 하루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을 때 한 18,000건도 네, 맞아요. 거의 2만 건 가까이. 예. 일본의 방식은 시험을 안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저 아예 어렸을 때 저 그랬거든요. 시험 안 보고 점수 결과표 안 갖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중학생 때 하던 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뭐 올림픽 문제도 네, 그쵸. 걸려 있고 정치적인 그리고, 이유가. 예,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결국은 또 돌파는 또 혐한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극우 세력들이 모여서 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돌파구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 2월 때보다 이번 달에 올라와가지고 아베 지지율이 훨씬 더 오른 거예요. 8.9% 정도가 폭증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달타령 TV에서 영상으로 다뤄놓은 게 있긴 한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그 이번에 뭐 복권 모임 스캔들하고 이제 여당 의원 뭐 여러 명이 그 연루된 다른 이 카지노 스캔들 같은 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맞아요. 네, 각종 비리가 이렇게 터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일본이 대응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불현듯 그 대구시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전국에서 대구시장님과 관련된 영상은 또 역시 달타령에서 네. 찾을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아무튼 전 이거 이 사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검사 이렇게 지지율 조사하는 게 항상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림픽 문제 때문에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걸 진짜 혐한으로 돌파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이제 082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엄청 빠르고 예전에는 그 빠르기만 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빠른데 문제가 더 생긴다 뭐 이런 국제적으로 약간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빠른데 잘한다.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뭐든지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급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커피 자판기 커피도 안에 막 이렇게 맞아, 손 넣고 있는다 그러고 한국인 종특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다른 이미지.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납득할 수가 없는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본다고. 비행기가 이제 결항되면은 좋은 목 좋은 자리는 이미 다 한국인들이 누워있다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가 많이 있었죠. 기린님 어떠세요? 좀 빠르세요 본인? 저는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묵직한 나라와 성격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문제도 금방금방 발견하고 또 그 문제 발견한 거를 잘 대응하려고 금방금방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좀 검사를 미루는 듯한 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그 일본의 정치와 우리나라의 정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당에다가 그리고 가끔씩 다당제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와 다름없는 고인물 국회 구조 정치. 네. 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좋은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 손에는 혹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요. 예, 예. 그냥 팔찌예요. 아. 심심해서 집에 있는 끈을 4번 묶어서 넣어봤는데 좀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갖고. 예. 전 건강팔찌인 줄 알았어요. 음이온 나오고 이런 거. 시계가 왜냐면 없어서 심심해서 아, 껴봤습니다. 예. 저기 뭔가 의미가 굉장한 게 있을 줄 알고. 왜냐면 나기린님이 특히 유튜브 나기린 유튜브를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이에요. 이 영상들을 네네. 보면 현안이랑 이론이랑 이런 거 되게 잘 다뤄주시거든요. 뭔가 비범한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 영상 퀄리티가 진짜 뛰어나시더라고요. 이거를 철학적인 내용이랑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데, 근데 이걸 그 편집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한 걸 쓰셔가지고 되게 공 많이 들인 게 느껴지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더 해보고 또 어떠 이렇게 또 이론가가 되셨는지 되게 전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뭔가 무거운 딱 이런 느낌이 좀 없거든요. 뭔가 약간 사람들이 예, 약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공감의 웃음은 아닙니다. 다 웃어놓고 근데 사람마다 또 자기의 그 색깔이 있으니까요. 제가 막 여기서 목소리 딱 이렇게 낮게 하고 이런 게 좀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아무튼 이 우리 나기리님 베일에 아직까지 쌓여 있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있다가 의미를 다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상황은 한동안은 뭐 산발사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어쨌든 그 개학도 지금 4월로 네. 미뤄졌잖아요. 초유의 사태죠,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잡았다고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그 아직까지도 신천지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막 맞아요. 이렇게 우르르 뭉쳐 이게 있다가 의료진에서도 지금 이번에 대구에서도 밝혀진 게 의료진에서 있던 신천지가 있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 대조가 안 되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질본도 그렇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데서도 그렇고 안 그래도 박능우 장관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다고 예전에 고발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시민단체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막 무분별하게 하던 약간 고발 전문. 네, 약간 거기 어디냐면은 사법시험 존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고시생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거는 뭐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아닌가?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있잖아요. 이만희한테 했던 그 서울시장님이 이만희를 고발하면서 걸었던 그 제명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밝혀진 이 시점에서는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 뉴스들을 봤는데 그냥 그 시민 단체 이름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나오는 네.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라는 게 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뭐 함부로 그 단체를 이렇게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제 판단에 약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뭐 정치적인 움직임이든 아니든 이런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도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이 비례연합정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뭐 네. 특히 저도 상황상 뭐 어떤 당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이쪽이랑 이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좀 앞에 간단히 지금 상황을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좀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직까지 막 딱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5개 정당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5개 정당을 들어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뭐 하나는 다들 잘 아실 거고 기본소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1, 20대가 주축이 된다고 해요. 젊은 정당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그 주 아젠다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또 다음으로는 가자환경당 상대적으로 녹색당이 좀 진보적인 세력들한테 그 연합정당의 성격이 강해서 다양한 진보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환경과 관련된 정당 중에 세계 기후환경 정당회의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시대전환 여기는 이제 3040 세대가 주를 이룬 전문가 정당이고 또 10년에서 15년 정도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창당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화인권당 여기는 60대 이상 분들이 모여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5개의 당과 하는데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치개혁연합 이쪽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건 시민을 위하여가 최근에 중앙당 창당을 완료를 했고 정당 등록증이 배부된 첫 정당이라고 해요. 플랫폼 정당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상황이 공개가 된 내용이 여기까지 있고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다들 각자? 한 분씩, 예. 저는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사실 했었잖아요. 비례 정당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하게 돼서 되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그 전부터도 거기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저는 되게 너무 좋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을 위하여고 해야 하는 이유? 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제가 아는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민을 위하여가 시민을 위하여를 만든 두 분께서 이렇게 빈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 욕심을 빼고 여기 와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과 이런 비례 의원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저는 거기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입법 취지,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에 입법 취지에 정말 잘 맞는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소수 정당들이 다 자기 의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혹시 찬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드디어 같은 링 위에서 싸울 수 있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양쪽 다 꼼수라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정당을 함께 가서 이 정당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비례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엄청 다른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은 비례한국당이 안 만들어졌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아예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정말. 연합 정당에 그러니까 뭐 비례한국당처럼 이런 정당이 출연을 못하도록 아예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입법으로 아예 그냥 금지를 시켜버렸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거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입법으로. 이번에 총선을 잘해서 그러니까 총선을 이기면 어떻게 그걸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혹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지역구를 내야 된다는 조건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례와 비슷한 수준의 지역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비례만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소수 정당들에게 불리한 거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시 더 생각을 해보고 결과로 또 생각이 더 해보고 결과로서 또 얘기를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결과만 놓고 보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이게 들으시는 분이 지금 찬우님 계속 결과 하시니까 제가 결과에 갖고 와 이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 단체 운영하면서도 그런 가치로 결과 말고 우리 과정에 중시하는 그때 개개인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 그거에 난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했지만 이쪽 정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아무거나 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뭐 이제 저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기는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저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국장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도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은 한층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개개인도 좀 더 공감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결국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걸로 가는 거지. 저희들은 어쨌든 입법 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린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입법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전 똑같이 그 헛바퀴 돌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저도 뚜렷한 대안은 없고 무슨 법안을 내놔도 똑같이 저쪽에서는 꼼수를 부릴 거예요. 애초에 이 선거법 제도 통과할 때도 그 저쪽에서는 다 알고 그 다음을 미리 생각해놨다 하잖아요. 네. 이 법을 알고 있는 특히나 그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전문가들이고 돈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한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원칙이랑 뭐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분명히 뚫고 갈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런 변수까지 최대한 차단해야 저쪽에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쓴다던가 더 고민을 하지. 이게 쉽게 해버리면 저쪽에서도 그만큼 자원이 덜 쓰이게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아무튼 또 나기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고자 이제 근소정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선택들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네. 변수였는데 네. 참여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땠어요? 그 정의당의 불참 여부에 대해서? 그것도 좀 궁금하네. 정의당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그 소신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이 참여를 하면 이 비례 지역구에서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도 있지만 정의당이 없고 정의당을 제외한 비례연합정당이 이 소수 정당의 어떤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한다면 또 의석도 많이 잃지 않은 상황에서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거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도 있고 정치개혁 연합이라는 정당도 있고 이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이 약간의 갈등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골치 아픈 어려워요. 또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그 정치개혁 연합 쪽에 계신 분도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주권자 전국 회의 그쪽에서 이제 취지되는 말 그대로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고 저도 이제 거기에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저를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시민사회 활동 막 이제 20대 중반 지나면서부터 막 다양한 단체에 가서 막 활동도 해보고 직접 막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쪽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대안 내는 것과 저도 이제 짧지만 이 여의도 쪽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온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점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사회와 이 정치권이 잘 호흡이 맞아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또 그 뜻대로만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빈 그릇 그런 플랫폼 정당에 추구를 했고 또 중앙당 창당까지 됐던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선택을 한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그 정치개혁 연합 쪽도 어쨌든 시민단체 그 분들도 대표성이 진짜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되게 원로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잘 협의를 뜻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정의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따가 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비례대표 1번 그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좀 그렇네요. 진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래도 어떤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아직 그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치 그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또 현실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정의당을 반대하는 층들의 얘기를 뭐 주로 들어보면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정의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번 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쪽은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의당이 항상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의당이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해서 이번에 한번 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의당을 대변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욕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의당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모든 정치 세력이 자신의 신념만으로 정치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보수 정당의 위성 정당이 그 과반을 넘는 그런 과반을 넘는다는 것도 예. 그건 이제 후속이겠지만 어쨌든 취지에 안 맞게 비례 의석을 다 가져간다는 건데 근데 정의당한테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신념대로 정치를 하지만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던 거죠. 네. 그걸 좀 촉구할 시기는 이제 좀 지났으니까 네 이제 뭐 민주당 세력과 뭐 정의당 세력이 좀 어쨌든 다음 21대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이런 걸 고민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에서도 정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같이 출마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정당에게 당선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타령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치를 지향이 다른 정당들이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되게 저는 존중을 하고요. 정의당이 뭐 도덕적 우월성이 높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걸 정말 그대로 지키면은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쪽에서 강성인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틀림과 옳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가 이제 반영되는 사회가 되는 게 되게 이상적인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에서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정치는 명분이고 신념을 지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선관위가 그거를 인정을 해줘버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나 룰이나 뭐 신념이나 가치가 그냥 다 깨져버렸다, 없어졌다.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30석 캡을 씌운 것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이 이거를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고 주장을 했던 게 정의당이면은 어쨌든 아까 이게 대안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말 이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게 있으면 정치적으로 어쨌든 현실 정치에 발 담고 있는 정당으로서 뭔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게 민주당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플랫폼 정당 안에서도 민주당은 어쨌든 군소 정당들에게 앞자리를 다 내어줬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게 선거법 입법 취지에 좀 더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인데 자기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라고 해야지 폭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반칙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을 그걸로 똑같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니네도 잘못했어라고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니네가 욕심쟁이야라고 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냥 의견들을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신념을 지키려는 자세까지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각 정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논의가 오갔을 그럼요. 거고. 근데 보통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 당에서 총선기획단부터 지금 한 4개월 반 정도 활동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는 아까 표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전부 삭제가 되긴 해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도 굉장히 이제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또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의견이었잖아요, 이번에 그 당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게 엄청 커서 그렇지 평소에도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 사실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얘기는 오갔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자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처음에 그 가지고 있던 신념을 지키는 건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좀 과했다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원칙을 지켜왔고 신념을 지키는데 왜 우리를 욕하냐 라면서 이 민주당을 되게 막 그 저쪽하고 양쪽을 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나중에 또 이제 대화를 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또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내줬다고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누가 더 많이 내주고 더 얻었다 이런 거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여태까지 그런 답답한 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게 좀 큰 거고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1번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다른 몇몇 후보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비판 안 했어요. 다만 왜 이 1번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냐면 이거는 게이민으로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제보가 예전부터 왔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게이민으로서 작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 일이 커진 이유 그 본질이 뭐냐면 그 정의당원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고작 게임 갖고 그러냐 너네는 뭐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사냐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그런 비난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게임인들이 이 마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게임이냐 언제까지 게임 무시할 거냐.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진짜 그냥 감정이랑 거랑 다 빼고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게임인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걸 이제 요약해서 전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해명도 꽤 나왔어요. 해명을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또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냥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랑 별개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우선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선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황희두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차원에서는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사과한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두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의견 중에 뭐 그 사이에 어떤 진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정의당의 이 이슈를
그러니까 뚫고 나가려는 방식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보의 문제를 축소시켜야 했고 그러다 보니 게임이 대수냐는 식의 그런 논평이 나가버린 거죠. 아, 그래요? 네. 정의당 논평으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거죠. 이거 뭐 게임인데 게임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막 게임을 비하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이머들이 뭐 대리 게임 문제는 일단 그렇더라도 이미 게임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에서 자신의 큰 정체성이 한 부분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많이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머들의 뭐 이제 옳고 그름을 계속 논쟁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자극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아직도 사실 게임이 그렇게 무시받아야 될 종목인가에 대해서도 그쵸.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는 뭐 게임 산업이 잘한다, 뭐 우리가 더 커야 된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게임하는 걸로 뭐라 그러고 뭐 게임 갖고 그러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에 게임 업계 산업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내재돼 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논평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왜냐면 되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논평은 아니고 예. 그런 의견 뭐 논쟁과 네. 의견과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 달타령님은 혹시 네, 저도 근데 우리나라가 페이커 보유국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게임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네, 페이커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떠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공정과 뭐 정의의 문제가 나온 지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계속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로 계속 이거를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예전에 찬호님이 한번 그 비유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뭐냐면은 서울대 의대생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그럼 그 유튜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눌러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그 하루가 궁금해가지고 브이로그를 클릭해 보는 걸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남자친구가 시험을 대신 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나도 이게 나중에 의대생 될 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걸 메꿀 수 있을 만큼 됐으니 그럼 이때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그걸로 해서 자기가 뭐 금전적으로 이게 뭐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걸로 혜택을 입었는데 이때까지 뭐 금전적인 대가성이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라서 계속 복잡하게 얘기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뭐 계정을 내가 빌려줬는데 뭐 레벨을 올려놨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해명 자체가. 그러면은 네 이게 그냥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아이디를 빌려 쓰고 하는 개념의 게임도 아니잖아요. 제가 게임은 진짜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는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해명을 내는 거는 좀 정말 사람들을 좀 바보로 알고 약간 그냥 너무 쉽게 사람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렁하게 보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약간 어떤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자꾸 끌어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제가 청년과 여성이라는 거를 자꾸 무기로 내세워서 자기의 단점을 좀 커버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좀 느껴서 네, 좀 이렇게 좀 옹호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상황 봐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실제로 방금 막 이렇게 쭉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게이민들이 좀 많이 분노를 한 지점들이었고 특히 그 정의당의 1번이잖아요. 아까 저희가 그 전에 앞전에 얘기했던 게 그 가치 추구하고 막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신념과 원칙과 그런 정당에 거기에 1번이라는 건 저는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저는 게이민들 입장에서 그냥 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게임을 잘 모르시니까 아까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말씀하셨는데 메이플 스토리 같은 아이디를 단순히 아이디 공유해서 레벨업 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사건이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아이디 같이 공유해가지고 내 게임 너가 또 해주고 나도 네 거 하고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고작 그런 거 억지로 흠집내 가지고 막 또 일각에서는 저한테
네가 정치 이거 뭐 비례도 못 받고 뭐 못 나오니까 괜히 열폭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그런 댓글도 있고 막 엄청 그렇게 뭐라 하세요. 근데 저는 애초에 정치할 생각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게임과 연관되는 길을 걸어 오셨잖아요. 그렇게 그쵸. 걸어 오셨고 네. 아까 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이 해명들을 보면 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보통 그냥 이렇게 기성세대 분들은 게임 원래 안 좋아하셨거든요. 또 내 자식이 게임 빠져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막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게임인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설명을 쉽게 해도 그냥 게임인 거죠. 그 게임 내에서 하는 거는 어린 시절의 사소한 해프닝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게임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는 각 정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낼 예정일 텐데 저는 꼭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린 시절 해프닝으로 넘어가려다간 정말 큰일 난다는 경고를 미리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 게이밍 뿐만 아니라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 처우라든지 막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요. 여전히 뭔가 그런 거 막 음악한다 뭐 한다 그러면 막 그림 딴따라라 그린다. 그러고. 예,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냥 되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특히나 다양성 막 젊음 이런 게 국회 내에서 주로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청년들의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회의원들 젊은 사람 뽑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울고 웃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국회의원들이든 뭐 아니면 뭐 정부가 됐든 그냥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인위적으로 사진 몇 방 찍고 그냥 요즘 유튜브 대세니까 영상 몇 번 찍은 다음에 야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 잘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네.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거고 저는 이게 절대로 단순히 이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절대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사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그 당과 후보자분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주제도 뭐 한동안은 뭐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끝나진 않을 거다. 특히 이 게이민들의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더 열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릴 텐데 그거를 한번 직접 막 여러 가지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칼럼 같은 거를 봤는데 거기 좀 인상 깊었던 표현이 뭐냐면 학폭 가해자가 학생 인권 대변하려고 한다 하는 그 워딩을 제가 보고 좀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려는 거가 게임 관련된 걸 하겠다고 자기가 나왔는데 그 전적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의 문제는 계속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희석시키려고 하고 계속 거기다가 여성 청년이 이렇게 정치하기가 힘듭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자기한테 씌워가지고 뭔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저도 정말 청년 정치, 여성 정치가 앞으로 이렇게 흥해야 된다고 정말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아까 옹호하기 힘들다고 한 게 근데 그걸 정말 잘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이 내용도 추후에 더 상황을 봐가면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처음에 이 청국장 시작도 그렇고 이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이 인연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평소에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거 그냥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땠는지 간단한 소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일이님?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2시였나요? 네. 네, 그때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과제가 많았죠. 네, 그거 준비하냐고 다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20주 가량 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죠. 공부도 많이 되고 그게 또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그런 것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부 관심층이 좀 많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어떤 나와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그런
좀 약간 지쳤어요. 제가 하고 싶고 어떤 바꾸고 싶고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재단에 가서 같은 그래도 비슷한 정치 어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좀 많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힘이 과제로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예. 과제가 많았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과제 진짜 힘들었죠. 저는 그거 있잖아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처럼 아니 과제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건 되게 좋아서 저는 개근을 했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시면 했으면 좋겠고 그게 청년층이 있고 또 고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되게 좋을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자녀분들 나중에 뭐 지금 청소년분이 이제 자녀가 청소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꼭 한번 이거는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달타령님. 저는 사실 모르고 가진 않았어요. 거기가 그렇게 빡셀 거 왜냐면은 이미 커리큘럼에 다 나와 있고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왜냐면은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게 과제라는 거를 알고 갔는데 사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사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인물이 되는 거를 사람이 느끼잖아요. 어느새 살아가다 보면 뭔가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내가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흐지부지 되고 혼자 살려고 그러면 의지가 또 중요한데 또 그만큼 일상생활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토론 수업도 저희 세대는 사실 토론 수업 같은 거 하고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겠다 이것보다도 이게 토론을 해보는 만약에 이게 정치나 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이 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책을 평소에 안 읽는 걸로. 근데 저 진짜 책은 좋아요. 책 많은 것도 좋아하는데 사지만 읽진 않는 걸로. 네. 많이 인테리어로. 소장용.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걸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10주 나눠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10주는 정말 책을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끝에 20주는 사실 이제 과제도 이렇게 좀 밀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 처음에 신청할 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웹자보 보고 이런 게 네. 있구나 하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은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 없이 신청을 하려다가 새로운 노무현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새로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지금은 약간 신화 같은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저는 이제 그렇게 노무현 시대를 성인에서 보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새로운 노무현이 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처음에 그래서 등록하기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나는 그 구호가 너무 세게 무게를 느꼈어요. 그러면 무게를 못 느꼈어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제 고민하고 그래 내가 새로운 노면 돼야겠다고 되게 결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는 될 그냥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게 될 수 있다고 딱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노무현에 대해서 도전하는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된 근데 거죠. 왔는데 다들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오면 만나겠지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뭐 그런. 아니요. 많은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거나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님 프로젝트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유튜브 얘기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앞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온라인 생태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좀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된 그런 계기나 쭉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황희도님과 여기 달타령님 그리고 루차님도 같이 할 의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노무현 재단 리더십 학교에서 그 팀플 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유튜브 생태계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 뭐 자극적인 방송이라던가 또는 허위 조작 네. 정보가 많은 이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두님과 포함해서 우리들이 어떤 대안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 황희두님은 좀 그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뭐 이거는 좀 향후에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거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가해지는 순간 바로 이제 이렇게 중국이랑 북한 프레임이 바로 딱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뭐 정부나 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이 가짜 뉴스에 대적할 만한 유튜버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양이 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물론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질적으로 막 소수가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 찍어내기가 좋다는 거죠. 한 명 그냥 이 사람 해가지고 이미지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뭐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것도 낭독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 멘토분이 그 알릴레오 PD님이세요. 네, PD님이신데 저희가 그 선언문 2번 했다가 2번 다 빨간 펜 찍찍 그려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특히 근데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이거를 그래서 좀 아까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어쨌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공개를 드릴 텐데 오늘 특히나 그 제가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청년 유튜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너무 전략을 잘 짰더라고요. 이거 진짜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탄을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되게 돈을 많이 벌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난하고 그냥 막 자극적인 거라면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막 그 치과 그 의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도 이걸로 돈 번 거보다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면서 저랑 가치관이 좀 많이 다른 친구인데 나도 그러면 너 까면은 나 올라가냐 이런 식인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이게 심각한 특히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뭔가 미래가 깜깜한 청소년들 한테 엄청 유혹이 된 거죠. 그런 그들의 전략이.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번다 생각도 들죠. 게다가 되게 쉽게 버는 것 같죠. 이러니까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슷한 얘기들 막 하기 시작하고 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 전부 다 이걸 반박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반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꼰대로 만들어 놨어요 또.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전문가가 오는 순간 안 봐. 꼰대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들과 맞서 싸야 될 건 어쨌든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이라든지 막 이런 좀 그 큰 저희보다 이제 선배 이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큰 분들이랑 싸우고 저희는 좀 이 청년들하고 저희가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네. 항상 주장했는데 보병은 보병끼림. 네. 그래서 저는 나기리님이 되게 소중한 보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기리님을 처음 공개한 거예요. 새날에서 처음 공개. 제 채널에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초 한번 공개. 최초 공개인데 나기린 채널에서 이런 거 한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아, 네. 황희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저는 그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분이 가짜 정보로 이렇게 폄훼당하는 게 물론 공과 과가 있는 네. 당연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분이긴 하지만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특히 어린 시절의 그런 일대기 같은 것들을 좀 만화로 그려냈어요. 그래서 오. 그거를 한 6편 정도 만화로 그려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특히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 독재다. 이런 표현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와 독재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독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올린 걸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제
이게 홍보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재준 TV라고 네. 참 철학하시는 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극우 유튜버 같은데 이제 네. 그분이 아담 스미스의 그런 철학을 자기가 너무 필요한 부분만 자기한테 네, 네. 맞는 이데올로기만 뽑아서 활용하는 걸 보고 좀 그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서 반박을 최근에 했다. 예, 방박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오. 나기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기린이라고 검색하면 기린이 나오죠.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제가 그린 네.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어쨌든 저와 비슷하게 생긴 기린 그림의 채널이 나옵니다. 네, 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오, 잘했어. 나기린 TV TV 붙나요? 그냥 나기린이었죠. 네, 기린. 저도 구독자입니다. 그 실제로 이 포지션 저 정말 귀하다가 생각하는 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속보를 빠르게 전하는 캐릭터도 있을 거고 네.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분은 이론, 그러니까 방금 주셨듯이 이 이론적인 부분에 되게 강자예요. 듣다 보면 아 이렇게 막 칼포포 얘기도 나오고 네.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역사 공부도 되니까요. 되게 여러분, 철학도 많으시고. 예, 사실 제 채널보다도 이 나기린 채널 많이 그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정말 그 질적으로 엄청나게 그 깊이 있는 그런 지적 자녀가 허용. 되더라고요. 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이론의 강자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 예, 좀 겸손성까지 갖춘. 예. 진짜 학습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앞으로 또 종종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또 대기 중이긴 한데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이 소중한 분들 나중에 딱 모이면 어벤져스 되는 거 아니에요? 화면 어벤져스. 황희도 사단.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황희도 인재영이 예, 저 아무튼 다음에 또 온라인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9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끝났는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